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첫 코너는 부동산 투자의 맥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주요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순서인데요.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팀 윤지혜 수석연구원, 한국경제TV 부동산부 신용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급등하는 집값을 이번에는 대책으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신용훈 기자,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나온 대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종부세, 이 종합부동산세하고 대출 규제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이 투기 수요다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온 겁니다. 우선 종부세를 좀 보면요. 역대 가장 세율이 높은데 이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나고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A라는 사람은 한 채가 있고 또 이 B라는 사람은 두 채가 있을 경우에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주택 합친 재산가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증가액은 훨씬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가주택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부담 증가액을 좀 줄여주고 투자 수요라고 볼 수 있는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집값 대출의 경우에는 이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들이죠. 이 서울시하고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와 이 부산 일부 지역들, 이 규제 지역으로 좀 묶여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여기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사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부모님을 가까이 모셔와서 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분가해서 집이 한 채 더 필요한 경우 그리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입증이 되면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특히 더 다주택자에게 겨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9.13 대책이 기존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높아지는 것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것 이 두 가지와 함께 종부세 과표 구간 3억에서 6억 사이 구간이 새롭게 생겨난 점이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집은 종부세율이 0.5%였는데요. 이제는 3억 이하만 0.5%고 3억부터 6억 사이 구간은 0.5%보다 높은 그런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낮은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종부세를 좀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시적인 이주택자인 사람의 기존 집 처분 기간이 줄어든 게 있는데 기존에는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게 되면은 1주택자로 간주를 해서 양도세를 좀 면제해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지만이 양도세를 좀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팔 집이면 좀 빨리 팔아라. 그리고 오를 때까지 너무 기다리는 경우를 좀 막아보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의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주택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연구원님,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앞서 신 기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택 시장의 대책은 주요 골자가 유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추가적인 주택 수요를 줄이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분양권에 대한 청약 규제까지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의 그 주택 공급 정책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다음 주에 공급 정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라도 앞으로 나올 공급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리시는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미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까지 다 막히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일부 주택은 매물화돼서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 같지만 일단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짧은 기간 동안 8번이나 추가 정책이 나올 정도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절박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책 발표 직후에 예. 기간별로 이 시장 변화를 분석하셨다고요? 예, 일단 9.13 지금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비교 구간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네. 작년에 발표됐던 파리 대책이죠. 네. 파리 대책 당시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주요 대상이 서울 집값이었습니다. 네. 당시 시세 변동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에서 1개월 동안은 매매 가격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아, 네. 다만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서울은 평균적으로 8%가 매매 가격이 상승했고요. 네. 1년 뒤에는 16%가 상승하면서 과열 양상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9월 현재 시점에는 19% 정도가 상승하면서 정부의 대책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지 않았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결국 파리 대책 발표 이후에 강남 3구를 포함해서 마포, 성동, 동작구까지 일반적으로 1년 사이에 한 20% 정도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이 대책이 잠시나마 효과는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시 풍선 효과처럼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였네요. 예, 예. 지난번에 보유세를 포함한 이 종부세 인상안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 대책은 고강도급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 이번에 주목할 부분 역시 세율인 것 같습니다. 세율은 어떤가요? 일단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였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이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최고세율인 과표 기준 94억 원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1억 1,591만 원이거든요. 네. 당초 정부안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보다도 2배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과는 다른 역대급 세율을 적용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타격은 일정 부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금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증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도 예고가 돼 있죠. 당초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양성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는데 역행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택 임대 사업자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들 양성해서 임대 주택을 늘리는 그런 정책들을 좀 써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책을 보면 주택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을 막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해서 임대로 등록할 경우에 양도세를 중과하고 또 종부세도 매기기로 했습니다. 네. 기존에 임대로 등록한 주택에는 혜택을 그대로 두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면 임대로 전환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세금 피하면서 나중에 이 시세 차익 노리는 걸 좀 방지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하는 것은 좀 막아보겠다라는 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집을 소유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라든지 월세들을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도심 지역에서 이제 전월세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이들 주택들을 이제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양성하는 방향에서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임대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 사업자라도 다주택자가 되는 건 좀 막아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신용훈 기자, 이 부분을 강화한 배경이 무엇이죠? 이건 역시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는 혜택을 좀 안 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소유 집은 전세를 주고 또 다른 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투기 수요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주택수하고 상관없이 이 전세자금 보증을 무조건 서줬거든요. 전세 살면서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 집 전세금으로 다른 집 사는 데 투자를 하고 정작 본인은 싸게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네. 해서 이런 투기 수요를 좀 막기 위해서 전세 보증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주택 기간 산정 시에 입주권과 분양권의 이제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연구원님, 그러면 예. 기존 이 분양권도 적용이 되나요?
일단 해당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되는 부분은 네. 아니고요. 네. 따라서 기존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여전히 무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이 부분이 만약에 법 시행 이후에 실거래 신고가 된다면 이후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거에 분양했던 단지라고 해도 그 단지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새로 매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실거래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1가구 1주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소 신중하게 분양권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분양권 계약 시기도 잘 살펴봐야겠고요. 기존의 네.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네, 연구원님 이번 대책 발표로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네. 예상하시나요? 일단 대책 발표에 따라서 다주택자나 유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추가적으로 구매하려는 심리는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가 이제 단기간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은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히면서 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둔화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아직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파리 대책 때처럼 단기적인 집값 상승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겠지만 이 부분이 단기에 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은 여러 차례 한계점을 나타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올 공급 대책의 그런 내용이나 입지 선정 부분에 따라서 9.13 대책의 지속 여부가 결정이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고가의 주택은 가격이 둔화되는 양상을 띠지 않을까 싶다고 예견을 해주셨고 또 이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과 시장의 반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114